댓글 사건 때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 네. 이미 밝혀진 바 있죠. 그런데 이 가짜 사무실을 다른 사건에서도 네. 만들었다는 의혹이 어제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민변의 양승봉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보를 받아서 지금 근데 그 제보가 편지로 왔다면서요? 예. 민변의 특정 변호사에게. 예. 제가 잘 아는 변호사인데. 아주 집요한 나쁜 변호사예요. 예.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행위 댓글 사건에서도 이미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데 진짜 사무실이 아니라 영화 세트처럼 가짜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압수수색하게 만든. 예. 그렇죠. 그리고 거의 서류 제공하고 컴퓨터도 거기 썼던 거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가짜를 갖다 놓고. 다른 컴퓨터, 다른 곳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공한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 다 가짜인데. 예. 그런데 그게 똑같은 일이 1년 뒤에 일어났던 거죠. 유호성 사건. 증거 조작 드러나고 나서 그거 수사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무슨 이메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 방식의 진짜 편지를 통해서 보냈다면서요. 예. 아마 추적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보지만 제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일단 판별하는 것부터가 시작 아닙니까? 예. 이걸 진짜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게 진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보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이 사건 관련돼서 이미 재판 과정이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선들, 일선들 2급이라든지 1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신문 보고 알 수 없는 내용들.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막 수천 페이지를 읽잖아요. 문서를 만들고. 그걸 다 읽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 플러스 우리도 모르는 내용이 여기다 그렇죠. 있네. 예. 오촌살인 사건 제보가 비슷하네요. 그때도 사건 파일을 다 읽고 피의자인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플러스 모르는 거까지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럼 믿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였군요. 근데 여기 모르고 있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위장사무실 외에도?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인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2급이 어떤 일을 했으며 2급이 예를 들면 자기가 예산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 결제를 했으면 그 서류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빨리 없애라고 그냥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1급도 어떤 지시를 또 이걸 은폐하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구나. 구체적인 내용들. 아마도 추정일 수밖에 없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이분은 이제 댓글 요 앞에 위장 사무실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매우 의심스러운 죽음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화가 나거나 그랬던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분도 제가 봐서는 수사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 수사관이었고 이 수사를 아마 개시할 때부터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처음부터 거짓으로 점철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계속 수사도 하고 계속 진행했는데 결국은 무죄가 됐고 증거 이조까지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말로 덤태기는 수사관이라든지 밑에 하부 사람들이 다 지게 되고 위에 윗선들은 그대로 승진하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호가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수사를 했던 쪽이거나 아니면 국정원 내부에서 수사를 당했던 쪽이거나 어쨌든 이 수사 당시 내막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수사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 추정하시기에. 실제 당시 그렇게 가짜 사무실을 만든 게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었죠. 일단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게 은폐가 돼버렸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윗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차단이 됐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1급이 어떤 역할을 했고 1급이 어떤 역할을 했고 하나도 안 나왔다. 안 나왔었죠. 기소도 되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그 중국 교포 그러니까 심부름했던 중국 교포가 자살 시도를 한번 하죠. 물론 살아났고요. 그리고 또 그 중국 교포에 또 일을 시켰던 국정원의 블랙 요원 또 자살 시도를 합니다. 번개탄으로. 이분은 멀쩡히 살아나셨고
네. 그리고 단기 기억 상실에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흐지부지 해버렸어요. 네. 그랬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가짜 사무실도 동원이 된 거군요. 네. 이분이 자살을 시도했던 이분이 자기가 만약에 해임이 되게 되면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던 사실을 언론에 다 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국정원을 상대로. 아, 이 제보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에. 역시. 이분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현직 가장입니다. 블랙 요원이라기보다는 가장이죠. 그때는 블랙 요원이라고 이제 네. 언론이 나왔는데 네. 진짜 블랙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 사안에 연루되었던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윗선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이 편지는 그 윗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쨌든 동원됐던 직원들, 드러났던 직원들, 이 사람이 다 했다고 지목됐던 부하 직원들의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1심에서는 그 1년부터 그 2년 6개월까지 다 징역형 4명 다 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는데. 예. 근데 항소심에 가서 네. 한 명한테 저희들 표현으로는 몰아주기. 아하. 한 명이 2년 6개월 받았던 분이 4년 받고 예. 나머지 3분은 2명이 선고유예를 받아버리고 선고유예를요. 예. 네. 한 명이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 나왔네요. 너무 충격적인 판결이었어요. 이런 중체대한 범죄에 대해서 선고유예 2명.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는데 국가기관이. 그리고 이거는 또 증거 위조에 관련된 그러니까요.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항소심에서 한 사람이 다 몰아받고 나머지는 풀려났다. 네, 예. 복귀를 현직으로 복귀를 했어요. 아예. 네. 현역으로. 그래서 뭐 다른 데 발령받고 이렇게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보에도. 참. 그러니까 딱 한 사람 4년으로 네. 실형 몰아주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풀려나서 사실은 다 풀려났습니다. 일선으로 복귀했고 게다가 그 위에 간부들은 아예 수사도 받지 않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전체를 보고 또 게다가 원조 위장 사무실에 관여됐던 두 사람이 미심쩍은 사망에 이르고 이러다 보니 어떤 누군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고 알고 있는 내막을 편지로 제보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누구를 조사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기왕 편지를 쓰기로 했으니 네.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썼겠네요. 네. 아주 자세합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네. 누구를 조사하면 이렇게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방해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하면서 누구를 조사하라고 실명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사하다가 정 안 되면 이분이 결국 나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정 안 되고 부인하면. 대단한 제보네요. 네.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제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관계자가. 그러면 이게 새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절차는 재수사가 이루어진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저께 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정 상태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발을 접수했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인지하고 이 정도 되면 뭐.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자, 그러면 당시 사실 검찰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시 그 전체 과정 이런 가짜 증거를 내밀고 가짜로 전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그러면 이 가짜를 단 하나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사실상 국정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호성 씨를 조사할 때 기소하고 할 때. 네.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 안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유일하게 검찰이 좀 의리되는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국정을 약간 그렇죠. 휘둘리는 맞습니다. 맛이 좀 있습니다. 네. 많이 휘둘리는 맛이 예. 있죠. 그런데 예. 검찰도 이우성 사건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미심적인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고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지 좀 약간 좀 의문이었고 한심함도 좀 느꼈었는데 실제로 유성 그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그 위조 증거가 나왔잖아요. 근데 1심에서도 굉장히 그게 말이 많이 주고받았었습니다. 진짜 기록 너가 갖고 있지 않느냐 내놔라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짜 기록과 다른 허위 위조 증거 기록을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출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기록을 가지고 수사한 사실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 그래서
진짜 기록하고 가짜 기록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내는 거예요. 내놓고 계속 내놓고. 네, 내놓고 자기들이 이건 진짜 기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책임이 분명히 있네요. 있습니다. 예, 일종의 종범 역할을 해줬네요. 같이. 네. 이게 사실은 범죄인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실게요. 수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뤘어요. 네. 그렇죠? 물론 저는 이제 적폐청산 TF가 서버에 있는 문서만으로 모든 그때 일어났던 일을 전모를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요약된 보고서 같은 거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은 가장 직접 당사자였던 유성 씨나 그 여동생인 유가려 씨 이런 분들에 대한 면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사건 적폐라면은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참고인들 가짜 진술을 해줄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이제 간첩 사건 조작과 관련해서는 적폐라지 않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찍어가지고 예. 가짜를 만드는 다음에 만약에 실제 그렇게 해서 안 밝혀졌으면 평생 감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아마 선고됐으면 5년이나 4년, 5년 정도 선고됐을 건데 그냥 생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평생 그거 굴레를 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그 일들을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 자기들도 밝히지 않았고 특히 국정원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그걸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TF 국정청산 TF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뤄보니까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네. 거기서 오늘 이제 시간이 4분이 더 주어졌습니다. 고맙네요. 저희 PD가 제가 미리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코너 하나를 없애버렸네요. 융통성 있는 PD. 그래서 어차피 4분 동안 새로운 코너를 시작할 수 없으니 아마 3부에서 하기로 한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충분히 밝혀주면 변호사 쪽의 주장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전모를 알게 되는 건데 자 그럼 거기서 발표가 안 됐으니까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2013년 2월 달에 유성 씨가 기소가 되었어요. 네.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당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혹시 대선 후보급으로 클까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때 유일한 증거가 여동생 진술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동생. 그 당시 이제 여동생도 구속돼 합동신문센터에 있었고 유성 씨는 구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건 수임한 지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했는데 그때 나온 그 물적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네. 근데 그 물적 증거하고 사람들 진술을 몇 마디만 들어보니까 유가려의 그 진술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도 안 돼서 이건 정말 조작됐구나. 참 이게 황당하구나. 근데 이걸 알았습니다. 조작 사건은요. 도와주는 언론이 없어요. 전혀 안 도와주고. 왜냐하면은 진짜 간첩이면 어떡해. 이상한 점은 많이 있지만 진짜 간첩이면 어떻게 하는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도와줘요. 저는 도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바로 며칠 만에 알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유성의 북한에 있는 회령 집을 근거지로 해서 공작이 일어난 것처럼 돼 있는데 바로 탈북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집을 유성 씨 가족이 팔고
이사를 나갔다는 중국 쪽 이사를 나갔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공작은 북한에 있는 회령집에서 이루어졌다는데 그 집은 없어. 이미 없는 집이에요. 얼마나 그게 황당합니까 바로. 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뭐 사진에 남아있던 태그들, 예, 메타 정보들을 보면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예, 위치도 들리고 막, 예. 그런 조작들도 했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개인적으로도 확신하게 된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 제가 그 컴퓨터를 네. 보는데 한 6, 7만 장 되는 사진을 정말 눈이 빠지게 봤었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10장의 사진이 있으면 중국에서 찍은 사진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어릴 때 북한에서 찍었던 앨범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유성 씨가 찍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파일에 섞여 있어요. 중국에서 찍은 사진하고 북한에서 찍어 있는 사진이. 근데 그걸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싹 빼버리고 옛날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어 왔다고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파일에 있는 사진을 그렇게 선별적으로 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경악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근데 결국 결정적으로 밝혀진 건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가짜라고 말해줘서 사실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신력을 얻은 건데 저희들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언론은 그 전까지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언론은 달라붙어서 이게 가짜라고 확신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얻어낼 수 있어요? 중국 정부 얻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냥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럴 경우 중국에서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면서요. 없는데 이거는 중국의 공문서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국의 자존심을 좀 걷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적 문서에 대해서 위 변조가 일어나면 그냥 개인끼리 해결해라 이런 식이었을 건데. 여태까지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그렇게 답을 준 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검찰이 맞대응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조회 하니까 검찰도 사실조회를 하더라고요. 안 오는 거 아니까. 이때까지 안 왔으니까. 국정원도 중국 정부가 그런 답신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걸 한 건데. 근데 하필이면 중국 공식 문서를 건드리는 바람에 중국 정부가 답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호승 씨가 화교인 점도 자각했다고 봅니다. 플러스. 하필 또 화교였어요. 네. 하필 화교였고 하필 중국 공식 문서를 건드리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사실조회를 하니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국정원이 가짜 사무실을 운영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거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네. 지금까지 민변의 양승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